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서 학교 간 거리는 걸어서 30분 정도로 아침에는 조금 더 자려고 버스를 타지만 야자가 끝나고 밤에 집으로 올 때는 바람도 쐴 겸 걸어가고 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내가 가장 멀리 살아서 마지막 10분 정도는 혼자 걸어가게 됐다. 내가 살던 동네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였다. 아파트가 가장 먼저 들어섰고 상가 건물과 주택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다. 도시 공원도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진 도시가 돼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심했다. 대중교통 노선도 별로 없어서 불편한 건 기본이고 주변에 뭐가 없어서 밤에 다니기에도 무서웠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사는 느낌이 나서 좋았다. 어쨌든 말했듯이 야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마지막 10분은 나 혼자 가야 했다. 하나 둘 친구들을 보내고 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좀만 늦게 내리지 좀. 이제 곧 쏟아지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비는 곧장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하기 위해 급히 지하도로 향했다. 평소에는 굳이 다니지 않는 길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귀에 꽂았던 이어폰을 뺐다. 어둡고 조용한 지하도에 빗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지하도는 동네가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예전 동네의 흔적이었다. 그리 긴 지하도는 아니라 머리와 몸에 빗방울을 털며 터덜터덜 걸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지하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인 것 같았다. 얼굴이 보일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 어르신도 우산이 없어 비를 맞으셨는지 꼭 물에 빠진 생쥐 같았다. 비를 맞아서 행색은 말할 것 없이 초라해 보였다. 머리와 몸에 물기를 털어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 어르신의 얼굴을 곁눈질로 힐끔 봤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나는 흠칫 놀랐다. 시선은 나를 보다가 곧 아래로 떨어졌다. 뭐야, 다리 보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기분이 나빠져서 나도 매섭게 쳐다보면서 걷는데 계속 보다 보니 그 시선은 더 아래였다. 내가 신은 신발을 보고 있었다. 그 어르신은 빗물을 털어낼 생각도 없이 절뚝이며 걷는 중에도 내 신발에서 눈을 떼질 않았다. 그날 내가 신었던 신발은 빨간색 단어였다. 빨간색이 눈에 띄어서였을까? 아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쳐다보나 싶은 생각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곧 그 어르신을 지나치게 됐고 지하도의 3분의 2 정도 지나갔을 때 찜찜한 기분에 슬쩍 뒤를 돌아봤다. 그 어르신은 나를 보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내 신발을 보고 있었다. 소름 돋는 기분에 나는 빠르게 걸었다. 빗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그 어르신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절뚝이는 다리 때문에 발이 바닥에 끌리며 나는 소리였다. 나는 그때부터 뛰었다. 지하도를 벗어나 비를 맞으면서 뛰었고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공원이 보였다. 파고라에서 숨을 고르는데 그 어르신은 이제 거의 절뚝이는 것 같지도 않는 모습으로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달렸다. 달리다가 공원 우측에 있던 아파트의 울타리가 보였다. 수풀이 무성한 그 울타리를 넘었다. 그 뒤로 숨어서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했다. 나 좀 데리러 나오라고. 누가 쫓아온다고. 공원 끝에는 육교가 있었다. 그 어르신은 내가 있는 곳을 지나쳐
육교로 올라가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비를 피해 있다가 내 목소리에 놀라서 급히 나온 엄마를 만났다. 내가 겪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 사람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따라왔다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앞으로 늦은 시간에 걸어 다니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라는 잔소리만 듣고 말았다. 그 어르신은 정말 우연히 갑자기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육교에서는 절뚝이지 않던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